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멧돼지 총기 포획이 허용됐는데요. 총기 포획이 금지된 포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총기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정부 부처 간 불통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다며 정부가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 주민 4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적절한 행정 조치로 초등학생들이 위험한 통학로를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이 보산동 관광특군의 문화 콘텐츠 제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총기 포획도 허용됐는데요. 총기 포획이 금지된 포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총기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째입니다.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과 김포 등에서 확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확진 지역 인근에 위치한 포천시는 돼지열병이 시작되면서 바로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물론 농장별 초소 설치와 상황실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약 3만 9천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농장별 초소별로 해서 거점 초소를 비롯해서 약 한 160개 정도의 초소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농장 출입 차량을 비롯해서 관계자에 대한 방역 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하는 등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는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지난 15일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민통선 일부 구역과 완충 지역 밖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을 시작했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완충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총기 포획은 금지됐습니다. 시는 경기 북부 최대 돼지 사육 농가가 있는 만큼 멧돼지 포획에 총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의 독경입니다.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지금 우선 해보라는 것, 우선. 지금 시급한데 우선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 지역, 포천이 뚫히면 다 뚫힌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포천에서 포획틀 설치로 포획한 야생 멧돼지는 17일 기준 11마리, 발견된 폐사체는 13마리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포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계속해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정부가 양돈 농가에 대한 생계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때마다 멧돼지를 통한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과 양돈 농가 생계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은 정부 부처 간 불통이 불러일으킨 인재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돼지고기 가격 하락 원인을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주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입니다. 이 마트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17일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삼겹살 100g에 1,580원, 600g 한근을 보면 전국 소매 가격보다 1,700원이 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판매량이 줄면서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워서 드셔도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고객님들한테 거부감이나 좀 깨름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직후 급격하게 상승하다 최근 평년 가격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100g당 2,000원이 조금 넘었지만 16일 1,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도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6,200원 선에서 16일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돼지열병 터지고 한 2주 동안은 한참 올랐다가요. 3주째부터 좀 떨어졌어요. 수요는 줄었는데 전국적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원도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돼지열병 발생 이후 20만 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지만 돼지 사육두 수는 올해 1,200만 마리로 오히려 평년보다 200만 마리, 20%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병 초기 반복됐던 이동 금지가 이달부터 풀리면서 출하가 늦어졌던 돼지고기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설전에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경기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국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논란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이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첫 발병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손 다 놓고 있어요. 남북 교류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했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오래전에 올 봄부터 우리 총리께서 미리 경고하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항만이나 또 공항 등을 통한 이 돼지 육류 그 유입을 차단하고 또 잔반 공급을 막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핀란드, 스위스, 독일 이미 실패한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많은 재원이 부담이 되고 결국 차세대 부담으로 증가가 되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복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 시대적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 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지역 화폐와 결합해서 지역 소상공 지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기 아동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 아동 추적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는 맞춤형 급여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이 되셨잖아요. 네. 16만 명이나 했으니까. 네. 그래서 생활고와 빚 그리고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아동들은 특별히 더 추적 관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발달 장애인 정책과 계곡 불법 식당 철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진 반면 가수 설리의 자살과 관련된 동향 보고서에 온라인 유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고 경기도민 청원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 주민 4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아파트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서 의정부시와 의정부 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행정 조치로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위험한 통학로를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파트와 근접한 초등학교가 과밀학교라 통학버스로 20에서 30분가량 걸리는 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아파트에서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실을 리모델링해 학생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이 보산동 관광특군의 문화 콘텐츠 제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은 18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은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군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과 그래피트 아트 제작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군의 두드림 뮤직센터 기획 운영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전 종합계획 반영으로 향후 입주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과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생활 SOC 사업에 국비 1,7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 SOC 사업은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도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데요. 23개 시군 4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송기태 씨, 건강을 위해 지역복지관을 주기적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기구들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구들도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 재활치료를 받으러 의정부나 서울 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이곳은 생활사회 간접자본인 SOC 사업에 선정돼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돌봄 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경기 지역 곳곳의 공공도서관도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파주 중앙도서관은 폐쇄된 식당 공간 등을 활용해 휴게 공간과 열람실을 확장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이 생활 SOC. 경기도가 2020년 생활 SOC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고양, 화성, 광명, 파주 등 총 23개 시군에 44개의 생활 SOC 시설이 들어섭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 경기도는 올해 1월 행정 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시군과 협조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이번에 선정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기도에 더욱 많은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719억 원을 투자해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56회 전국도서관 대회에서 도내 7개 학교 도서관이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 것으로 전국 804개 학교 도서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7곳으로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를 보여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은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바깥 활동과 운동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또 난방은 수면 중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